네, 첫 번째로 서울권역의 신축 아파트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성 뉴타운에서 84제곱미터 33평이죠. 실거래가로 20억 찍은 아파트가 나왔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예 없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3, 4분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도 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잠깐 나온 것처럼 집값은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특히 전셋값 상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속적인 전셋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권역 핵심적인 지역 중에서도 역세권역의 신축 아파트는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로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거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실거주와 투자 수요로 인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이런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올 3, 4분기 앞으로의 시장 상황,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신축 아파트,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를 잡는 것이 실거주뿐만 아니고요. 투자 목적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권역에서 신축 아파트 잡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청약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재개발, 지분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자체가 워낙 높고요. 청약 가점이 높지 않으면 서울권역에서 신규로 청약 당첨되기 쉽지 않고요. 재건축 아파트 규제가 너무 심하죠. 그에 비해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역세권 개발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신축 아파트, 브랜드 대단지가 될 수 있는 역세권 재개발 지역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역세권역의 공공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 또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처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서울 광북 지역에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많은 구가요. 바로 은평구입니다. 그만큼 은평구의 재개발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GTX A 노선이 개통되는 이 연신내역 인근의 재개발 시장이 조금씩 들썩인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GTX A 노선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면서 서부권에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될 바로 연신내 역세권인데요. 연신내 역세권역에 드디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추진위 구성과 투자의 핵심은 뭔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서울권역의 신축 아파트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정말 가격 상승폭이 무섭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 올라간 지역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성 뉴타운에서 84제곱미터 33평이죠. 실거래가로 20억을 찍은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크로 리버하임에서 실거래가로 20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 지역이 흑성 뉴타운 7구역이 재개발이 돼서 2018년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 2년 차 아파트고요. 세대수도 1000세대가 넘고 특히 9호선 역세권 라인이면서 일부 단지는 또 한강 조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고가 아파트로서 비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중해를 제외하고 비강남권에서 84제곱미터 20억 아파트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신고가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예 없습니다. 좁아진 청약 시장과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서울권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아예 전무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 연도별 평균 청약 경쟁률 2012년도는 정말 2대 1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높아지다가 2016년도에는 22대 1, 올해는 거의 68대 1로 거의 70대 1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60점에서 70점 가까이 되지 않는 분들은 서울권역의 신축 아파트 청약으로 당첨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러느냐.
서울권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드는데 수요는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청약 경쟁률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전셋값도 올라가고 서울권역 핵심적인 지역의 역세권역에 있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 투자 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신축 아파트가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해야 되고 투자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GTX A 노선이 앞으로 3, 4년 후에 개통이 되고요. 지하철 3호선, 6호선 라인, 거기다가 GTX까지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까지의 직주 근접 너무 좋아지고요. 두 번째, 서울 3대 전략 거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앞으로 2, 3년 안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이주 수요로 인한 임대가와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그러면 투자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연신내 역세권역에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가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의서를 진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GTX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약 2,000세대가 넘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재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예정지 같은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를 해 나가시면서 임정활동을 꼼꼼히 해 나가시면서 투자하실 때는 연신내 역세권역에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입주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투자 방향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GTX A 노선 개통 시에 최대 수의 역세권 어디다?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있겠고요. 중간에는 도심권에는 용산의 서울역 역세권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고밀도 개발로 인한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수요와 시세 차익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개발이 확정됐을 시에는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촌으로서 변화를 앞두고 있고요. 투자의 핵심은 개발을 될 수 있는 예정지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